원래 그래서 관심 없는 건 할 방법이 없어요. 좋아 보이는 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의료 정보 같은 걸 막 쇼츠 만들고 하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지속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몸이 아프거나 내가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매일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인기를 끌 것 같기 때문에 절대 그게 지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기분이 안 좋아. 이 시간 쓰고 있는 내 시간이 맞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의미 없는 시간에 시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속한다는 거는 기분이 좋아요. 지속성. 근데 이 감정을 처음 느꼈다는 게 이게 스타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제가 관심 없는 걸 안 합니다. 근데 다른 수법을 쓰죠. 관심이 그렇죠. 관심 가지게끔 최면을 거는. 그래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거를 추정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사진 갖고 온다든지 핫 이슈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를 갖고 온다든지 조회수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건 본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결국 남을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끌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질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 지금 채널이나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예전에는 조회수로 돈을 버는 마케팅을 지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다들 많이 생각한다고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조회수로 돈 버는 건. 왜요? 돈이 안 돼요. 조회수가요? 네. 지금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도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슈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돈이 되는 건 아니라서. 왜냐면 예전에 100만 명 구독자가 한두 명이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100만 구독자인 사람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천지 빽깔일걸요. 맞죠?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구조냐면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주에 대한 수익을 나눠 먹는 구조예요. 나눠 먹어지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뭐 구독자가 작더라도 내 지금 하고 있는 현업의 마케팅에다가 이제 끌고 오는 온라인 마케팅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 인기 있는 형태의 마케팅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회사들 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그 전체 흘러가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나는 가게라도 갖고 있어야 돼. 커피숍은 갖고 있어야 돼요. 족발집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 족발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고 뭘 찍고 날마다 찍고 해가지고 꼭 어차피 사람은 결국 상상만 해도 이게 침이 흐르기 때문에 이쁜 족발 사진을 보여주면 사 먹고 싶은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를 다 알아야만 이 돈을 연결할 수가 있다. 근데 막연히 조회수라든지 인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멈추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망하는 이유는 멈추기 때문이에요. 근데 견딜 방법이 없어요. 무리를 했다? 예를 들면 뭐 직원을 뽑아서 개발자가 많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개발자 뽑았는데 6개월만 만들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품이 안 나왔거나 제품이 허접해요. 그럼 어떻게 돼? 화만 나고 직원을 잘라야 되는데 해놓은 것도 아깝고 그럼 계속 빚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전을 하면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모든 게 절망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돈하고 바꾸는 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날마다 요즘 AI가 가지고 AI 때문에 이상한 채널 진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AI로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뭐 보면 진짜 정성 가득해요. 근데 돈하고 바꿀 방법은 없다.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니까 AI 가지고 뭐만 하면 뭐 돈이 된다라든지 뭐 AI 가지고 뭐 했어요 그거 다 100% 거짓말이에요. AI를 살짝 이용하고 다른 걸로 돈 버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 시기에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걸 가지고 이걸 똑같이 생산해낸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팔아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한테 그런 착각을 줘가지고 돈이 될 것 같은 것처럼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뭔가를 계속하면은 될 것 같다는 우리가 어떤 희망이 딱 생겨요. 근데 언제 우리가 느끼면 실천을 한 순간 느껴요. 실천을 한 순간 이거 안 되겠는데? 너무 퀄리티 너무 떨어지는데? 아니면 퀄리티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 지속할 방법이 없겠는데? 이건 우리가 느끼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보도가 다 느낀다. 그럼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느끼는 이 저항감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단계를 넘어가려고 할 때는 이 시험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거 해봐야 되겠어. 뭐 우리가 고민을 막상 해보니까 재미도 없고 뜻하는 데서 안 되냐. 그래 봐라 안 된다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투자자들이 벤처 투자자들이 그런 대표를 보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걸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지만 여기다가 재미를 느끼고 자기를 끼워 맞추고 체면을 걸어가지고 쉬지 않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은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기 그 부자가 되기 어려운 거는 이 내가 느끼는 이 기분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죠. 이것만 하면 될 것처럼.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근데 아무 얘기나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딱 느꼈는 게 그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딱 나왔을 때 너무 별로였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딱 보고는 이거를 이 정도면 진짜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거 보고 이 영상으로 뭔가 브랜딩 자체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치 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돼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약간 일감이 많이 들었어요. 완전 100으로 가는 단계면 한 1, 2단계 수준인 것 같은데 사진을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수준인데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느껴졌으니까 그때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얘기하면은 결국 그것도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결국 팔려고 하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다 모든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게 발전되게 보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오늘의 모습이 내년의 이 모습은 아니거든요. 10년 뒤의 이 모습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다마고치처럼 아기 때 모습이 성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걸 본 사람이라면 아기 때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살 때, 2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 막 울고 기저귀 채워주고 똥 좀 가려줘야 되고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까지 키워나가고 5살, 6살, 7살 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거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쓸만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애기인데 1살 때 20살 형태의 물을 꿈꾼다는 거예요. 바보네. 맞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견디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자녀가 태어나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사업도 똑같아요. 딱 하면 하기 싫어져요. 여기다 시간 쓰고 있는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돈까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심지어 빚까지 생겼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그럼에도 계속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나가면은 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질을 추구하는 그 축적된 기술이라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외부랑 다 차단하고 직접 기술을 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는 거예요. 그 대륙간 그 철도 공사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다가 철도를 이제 건설하는 게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럼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허들들을 뚫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하다. 이유가 필요하다. 사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로 투 원도 엄청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요즘 인기 큰 것들이 전부 다 당장 돈 버는 기술이에요. 당장 돈 버는 기술은 거의 90%가 사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밥솥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하자가 많으면 사기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의나 교육은 누가 이걸 소송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가 일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강의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배우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느끼는 감정이 불행해요. 돈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유튜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제 10년 전에 있었던 분들 거의 다 사라지셨거든요. 안티가 많았어요. 진짜 짧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꾸 1살짜리 보고 20살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어댕기는데 아장아장 기어댕기고 너가 잘못 봤어. 얘는 20살이야. 나가서 공장에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 느꼈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즐거운 일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지속할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즐거운 걸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타로를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저는 타로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 얘기는 맨날 할 수 있다고요. 맨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 저는 개발을 진짜 좋아하니까 개발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좋아하면 뭐 맛있는 반찬을 좋아하면 반찬 얘기를 맨날 하겠죠. 근데 뚱뚱하지만 반찬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항상 행위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행위. 어떤 행위요? 먹는 행위. 아 그건 좋아요. 그럼 밥은 맛있으니까. 네. 소비자인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는 진짜 아는 게 많아야 돼서 입 밖으로 생산적인 얘기밖에 안 나게 되겠다. 왜냐면 아기를 키우는 부모가 아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또 일 저지르면 또 피할 수도 없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맞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 해야 된다. 저 그래서 그 뷰티 말고 다른 거 한가 생각해봤었던 거 있었거든요. 뭔데요? 그래서 그 희망 주기 같은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계 데이터 같은 거 PDF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 PDF 던져가지고 재민이한테 분석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다 이제 우울한 한국 그 지표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돼 있길래 꼭 한 바퀴를 더 돌렸어요. 이걸 이제 희망차게 뭔가 좋게끔 해석해줘라고 돌려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해본 것 같고 다음은 안 해보긴 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질문이 나왔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했던 게 아닌가. 희망적인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하셨던 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제가 치사한 얘기 하면은 이 각자가 제가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양육을 했는데 저는 알아요. 각자는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술만 안다고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요소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막상 해보면 멈출 이유가 너무 많다. 그죠. 막상 해보면 또 항상 얘기하듯이 어쨌든 그래서 회사 생활이 힘들어요. 우리가 취업을 하면 견디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회사 생활이 즐거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아요. 서로 이해하고 있고 이게 어려운 줄 알고 헤쳐나갔을 때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 줄 아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거라는 거죠. 사업이 그렇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해나가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걸 10번 경험한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지나갈 길인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아직 한 번도 각자는 스스로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요. 스톱. 맞아요. 무조건 멈추게 돼 있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겠구나. 이 다음이 있겠구나.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 지나갔겠구나. 그러면 더 잠시 딱 쉬면서 더 쉽게 만드는 걸 연구할 거예요. 이게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더 쪼개가지고 좀 손해를 보면서 이 구간을 넘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손해보면서 넘기겠어요? 이 구간 다른 사람들 못 넘기니까. 딱 사업을 딱 시작해봤어요. 첫 번째 직면하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되지? 네?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지는 가이드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제품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팔지? 와서 사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마케팅이요? 그렇죠. 서비스 정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 먹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 뭐 이런 걸 알면서 이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사업가들이 정말 뛰어난 이유는 이 단계를 계속 뚫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스로 이렇게 창업주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친절하고 겸손하고 아는 거 많고 통찰이 뛰어나고. 왜 그렇겠어요? 이걸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창업 2세대라든지 3세대는 이거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면 표정이 뚱하잖아요. 이거 영업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출근만 해가지고 그 면접 통과만 생각했고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걸 어떻게 팔지를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개발자들은 출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개발 잘할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물건을 못 팝니다. 서비스 정신이 없거든요. 누가 사줘요? 그걸 맞죠? 그래서 그 벽이 너무 높아요 처음에. 그래서 마케팅 대행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전문직도 심지어 라이센스가 있는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창업을 해도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내고 마케터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냥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국가에서도 라이센스로도 보장도 해주고 이걸 안 쓰면 세금에 뭐 손해 보게끔 해가 절세 이런 기법들 다 해놨는데도 마케팅 대행을 맡기는 정도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과일 장사를 하든 뭐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한 대로 누가 사주겠냐는 거예요.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면은 결국 구글이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키워드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이 그런 게 먹은 거예요. 검색되면 상위에 나오면은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컨텐츠 시장이 이제 마케터들이 이제 모든 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근데 그만큼 어려우면 뭐가 좋아요? 뚫어내면 혜택이 많다. 그렇죠. 첫 번째 남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스스로 뚫어냈을 때는 이건 나한테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치 있는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행을 맡기는 것보다 내가 그렇죠 원리를 이해하고 이거를 뚫어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사업의 이 벽을 못 넘겨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창업 뭐 해가지고 뭐 했다 해가지고 못 뚫어냅니다. 그러면 아니면 정말 인큐베이팅 같은 거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뚫어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맥이나. 그렇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내부적으로 네. 서로 물건을 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투자처에 넘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폭탄 넘기기 형태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가는 거지. 정말 고객한테 살아남은 서비스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마케터가 노다지긴 하네요. 제품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팔아서 쓰려고 하는 거라. 그렇죠. 일단은 돈으로 보면 마케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버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렵죠. 인문학적으로 뛰어나요.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개발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일단 그릇이 커야 되고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야 돼요. 그런 데 시간을 써야 되고 개발은 내가 그 고객한테 좋은 걸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 개발 실력을 키우는 거지. 내가 개발 잘하고 싶어요는 엉망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 코딩 잘하고 싶어가지고 멋진 코드, 이쁜 코드 보면 다 토 나올 정도로 이상하잖아요. 구조적으로 딱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놓고 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름다운 코드인 건데 그런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코드 뭐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if가 쌓이죠 점점. 구조를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